4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요르단, 5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 산토리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종교의 역사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때부터 1648년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때까지 루터의 종교개혁과 아우그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트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영국의 절대 왕정 튜더 왕조를 주제로 살펴보고 있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에드워드 6세와 제인 그레이 점점 개신교로 향하다라는 주제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메리 1세 다시 가톨릭으로 회귀하다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메리 1세, 영국 최초의 여왕이다. 자, 이전에 마틸다, 바로 헨리 1세의 딸이죠. 여기는 이제 금방 폐위됐고, 제인 그레이 역시 9일밖에 통치하지 못한,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자, 그래서 메리 1세를 영국 최초의 여왕으로 보는 의견이 학계에 많다. 그리고 헨리 8세의 적장녀로서 첫 번째 왕비인 이 아라곤의 캐서린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는 것이죠. 헨리 8세가 6번 결혼합니다. 거기서 첫 번째 부인 캐서린, 아라곤의 캐서린으로부터 낳은 딸 메리 1세가 이제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자, 헨리 8세와 캐서린 사이에 자식들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장성할 때까지 살아남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 메리 하면 이제 유명한 게 별명이죠. 블러디 메리, 위스키에서도 빨간색의 위스키요. 블러디 메리라는 위스키가 있죠. 비록 딸이지만 헨리 8세가 어린 시절부터 매우 아끼고 사랑했다고 하죠. 앤 불린을 만나기 전까지 캐서린과 메리 모녀를 매우 총애했다고 합니다. 헨리 8세가 형수였던 이 캐서린과 결혼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정략 결혼이긴 하지만, 자, 그녀를 연모한 이 헨리 8세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메리는요, 이 헨리 8세와 캐서린의 혼인 무효 소송에서 계속 엄마 편을 들면서 결국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 헨리 8세는요, 교황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캐서린과 이혼하고 결국 앤 불린과 재혼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당시 17살이었던 메리는요, 처지가 굉장히 위태롭게 된다. 헨리 8세는 앤과 결혼해서 태어날 자녀의 적법성을 위해서 메리를 사생아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 자기와 왕위 계승권 역시 박탈하게 되죠. 그러면서 메리는 하루아침에 왕실에 하나밖에 없는 예쁨 받는 적통공주에서 사생아로 전락하는, 천국에서 지역으로 떨어지는 고루한 상황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 계모였던 앤 불린의 지시로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 되는 엘리자베스의 시녀로 일하게 되는 굴욕을 당하게 되죠. 이 메리를 잉글랜드의 적통공주가 아닌 일개 사생아로 못 받고 또 계승권을 박탈하려는 계모 앤 불린의 못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메리를 적통으로 인정하고 또 계승권도 부여하는 그러한 그 평화로운 조건에서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캐서린이 남편의 이런 사탕 발림에 굴복하기보다는 잉글랜드의 왕비로 인정받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장가를 가려고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 주장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앤블린, 시녀 앤블린과 바람이 난 거죠. 그래서 온 유럽에 소문이 이제 쫙 퍼지게 되면서 이제 헨리 8세도 뚜껑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인 캐서린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그 딸인 메리를 박대했다. 자, 헨리 8세가 딸 메리를 견제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 때문이기도 합니다. 친가톨릭 성향 신하들이 메리를 구심점으로 반란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외부 가톨릭 세력이 이 잉글랜드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해서 메리에게 들어오는 이 해외 혼사들을 전부 거절하게 되면서 결국 헨리 8세가 죽을 때까지 메리는 노처녀로 남게 됩니다.
자, 하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결국 이 모녀의 철천지 원수였던 앤 불린이 어때요? 결혼 전에는 왕자를 낳아주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떵떵 서렸는데 어때요? 그와는 달리 딸을 낳고 그 이후엔 계속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죠. 결국 헨리 8세는 앤 불린을 불륜, 근친상간 등 별의별 죄목을 갖다 붙여서 앤을 처형을 하게 되죠. 엘리자베스도 사생아로 전락해서 과거 이 메리와 갔던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비인 제인 시모로부터 마침내 아들을 출산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세 번째 왕비 제인 시모로부터 아들을 얻고 그게 에드워드 6세로 즉위하게 된다. 하지만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왕비 제인 시모 역시 산용열로 출산 후유증으로 곧 죽게 됩니다. 자, 당시는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던 시대였다. 자, 그래서 아들인 에드워드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후사를 남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헨리 8세는요, 메리와 또 엘리자베스의 왕위 계승권을 다시 복권시켜 줍니다. 자, 이복 남동생인 에드워드 6세가 즉위하면서 이 메리의 지위는 더욱 위태로워지는데, 자, 이 에드워드 6세는요, 9살에 즉위했기 때문에 어린 탓에 치세 초반은 외삼촌이 섭정하고 또 이후에는 노썸버레트 공작인 존 더들리가 섭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섭정이 모두 개신교도, 그것도 칼뱅주의 신자였다는 거예요. 자, 가톨릭 세력의 구심점 메리는 그래서 늘 경계 대상 1호였다. 에드워드 6세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이 개신교 신자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복 누나인 메리와는 사적으로는 친밀했지만 종교 문제는 늘 갈등했다고 합니다. 왕위 계승권자인 메리가 왕위에 올라서 만약에 가톨릭 회귀 정책을 펼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자, 15살에 친척이자 개신교도인 제인 그레이를 자신의 뒤를 잇는 왕위 계승자로 지명하고 에드워드 6세는 죽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아차린 이제 메리는요, 가톨릭 신자들의 요새인 서폭 요새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나서 군대를 움직이게 되는데 존 더들리도 반격을 시도하죠. 하지만 애초에 정통성 문제에서 심각하게 밀렸기 때문에 존 더들리 진영에서는 이탈자가 속출하게 되죠. 그러면서 반 메리 전선은 금방 와해된다. 자, 기세를 타고 승기를 잡은 메리는 결국 37살에 마침내 여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그의 얼굴은요, 계모 앤 불린의 무지막지한 구박으로 얻은 상흔으로 인해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미녀였던 엄마 캐서린과 달리 메리는 불행한 인생으로 인해서 외모나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위에 오를 때 이미 30대 후반이었고요. 작고 깡마른 몸매에 마음고생으로 얼굴에는 주름이 많고 또 근시까지 겹쳐서 항상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약간 좀 표독스럽게 생겼죠? 그리고 왕의 딸임에도 17세에 사생아로 내쳐져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혼당하고 자신은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등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가톨릭 신앙에만 매달리며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이 엄격한 생활을 요구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매력도 별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튜더 왕조의 정통성 있는 후손으로서 즉위 전에 이 불행했던 삶에 대한 백성들의 동정과 연민으로 인해서 이 즉위 초에 거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한동안 그녀의 왕권에 대해서 걸림돌은 전혀 없었죠. 그녀는 왕권 확립의 시범 케이스로 즉위 일주일 후 반역을 일으킨 제인 그레이를 억지로 왕위에 세운 그 노썸버레트 공작 존 더들리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인 그레이와 그의 남편 길포드 더들리는 런던탑에 감금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듬해 초 이 헨리 그레이가 가담한 이 토마스 와이어트 반란을 진압한 뒤 결국 제인 그레이와 길포드 더들리를 처형하게 되죠. 자, 미혼 상태로 그녀는 즉위했기 때문에 자, 어때요? 왜? 헨리 8세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 딸의 혼사를 막은 탓에 그녀는 37살까지 노처녀 신세였다. 그리고 그녀가 후사 없이 죽으면 성공회의
이복 여동생인 엘리자베스가 후계자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어렵게 회복한 가톨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녀는 서둘러서 결혼을 하기 원했는데, 자, 1차로 신하들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레지널드 폴 추기경이었는데, 자, 이미 이제 그 사제잖아요. 하지만 교황청에서 특별 허가만 있으면 다시 환속하는 게 가능했지만, 그는 이미 50대로 학자 타입의 샌님이었다. 비록 30대 후반의 노처녀이지만 50대의 학자 타입의 샌님, 여왕이 만족할 리가 없죠.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스페인에서 비밀리에 청혼이 들어오는데, 그녀의 오촌 조카인 스페인의 왕세자인 펠리페 2세가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외가 친척으로는 가장 강력한 가톨릭 군주였던 거죠. 자, 족보 한번 볼 텐데요. 자, 메리 1세, 메리 헨리 8세의 딸 메리 1세, 거기에 부인 캐서린. 자, 캐서린의 언니 후아나 사이의 아들이 카를 5세입니다. 거기서 낳은 아들이 바로 펠리페 2세다. 자, 두 사람은 사촌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오촌 조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1553년 마침내 혼인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러자마자 엄청난 반발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골수 지지층마저 반발하게 되죠. 왜냐? 조국인 잉글랜드, 영국 왕국이 스페인에게 혼수품으로 팔려간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심지어 여왕의 최고 신복이었던 스티브 가드너까지 이 결혼에 결사 반대했다고 합니다. 연이은 반란이 일어나고 또 진압을 하고, 이후 결혼에 극렬 반대한 세력들, 특히 개신교 세력들을 강하게 찍어 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훗날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도 바로 이때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펠리페와 결혼 전 이 사전 준비 작업으로 국교의 성향의 사제와 복음주의자 약 300명씩을 다 파형시키게 됩니다. 자, 5년 치세 중 요 6개월간 처형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탄압을 피해서 숨거나 외국으로 도망하는 자들이 많았다. 메리도 하지만 신하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펠리페, 남편인 펠리페는 메리 1세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잉글랜드의 왕으로 재위하고, 둘 사이에 합법적 후사가 없으면 이 펠리페는 영국에 대한 권리가 없고 동군연합도 해소된다는 조건에 동의한 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당시 메리는요 38살, 그리고 펠리페 2세는 27살, 9살 차이에 숙모와 결혼한 거죠. 자, 아들이 태어나면 이 펠리페의 기존의 장자인 돈 카를로스는 스페인을 통치하고, 또 그 사이 메리의 아들은 영국을 통치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결혼했지만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력한 후계자인 엘리자베스와 제인 그레이의 바로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유도하게 되는데, 제인 그레이는 개종을 거부하다 처형당하고요. 당시 시골에서 병석에 누워있던 엘리자베스에게는 병력 500명을 동원해서 런던으로 압송해서 런던 탑에 감금하게 되죠. 자, 엘리자베스의 처형은 이제 매우 어려웠어요. 이미 이제 엘리자베스는 종교에 열성적이지도 않아서 가톨릭 복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명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튜더 왕제의 후손은 이제 왕인 이제 메리 자신과 또 엘리자베스 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40살에 가까운 메리는 후사가 없고 또 대책 없이 엘리자베스를 죽이면 후계자가 전무한 상태. 자, 이렇게 되면은 몇 세대 전에 쑥대밭으로 만든, 영국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장미전쟁 시즌 2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다. 신복인 윈체스터 주교 스티븐 가드너가 이 엘리자베스를 죽여야 된다고 계속 선동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는요 4달간 감금됐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척하고 결국 런던탑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토머스 포프경의 감독하에 해트필드로 거주지를 이전해서 감시받으면서 살게 되죠. 메리는 마침내 이제 일생의 수건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1520년대 이후 과거의 종교 관련 법률들을 다 무효화하면서 국교회를 다시 가톨릭으로 복귀시키는 작업을 추진한 거예요. 자,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수장만 국왕으로 대체한 거지만 그 이후 어때요? 에드워드 6세 이후에 새로운 종교개혁 세력들이 많이 성장한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가톨릭으로의 복권을 선언했기 때문에 소요 사태는 명약 관화했겠죠. 자, 이 모든 일은 신복 스티브 가드너가 주도하게 되는데 그는 쌓인 한풀이로 신교도들을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사제 2,000명을 쫓아냈는데 이는 전체 사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신교 성향이 뚜렷한 주교 존 후퍼와 로저스를 체포하죠. 하지만 이 둘은 가톨릭 미사는 사기다를 외치면서 결국 화형당하게 됩니다. 이후 표적은 교회 수뇌부로 옮겨가면서 웨스트민스터 주교인 니콜라스 리들리 그리고 로체스터 주교인 휴 라티머에게도 배교를 권유하게 되지만 이들은 거절하고 결국 화형당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처형 전에 이렇게 외쳤다고 하네요. 까짓거 남자답게 화끈하게 죽읍시다 라고 외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표적은 기존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캔터베리 대주교 토머스 크랜머였어요. 그는 이제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결국 가톨릭으로 개종한다고 선언하게 되는데 성공회를 포기한다는 서명을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를 강론대에 세우게 되지만 그는 조용하게 기도문을 읽고 미사를 진행하다가 돌연 이게 다 가짜다. 나는 협박에 넘어가서 배교했고 큰 죄를 지었다. 만약 화형당하면 이 손모가지를 가장 먼저 불태우겠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라면서 막 외쳐대요. 그러다가 도중에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사제로 강등당한 채 화형당하게 되죠. 화형당할 때 그는 역시 오른손을 내밀어서 바로 가톨릭으로 개종한다는 거기에 서명한 이 오른손을 내밀어서 오른손을 먼저 태우게 되죠. 이런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민심은 악화되고요. 그리고 즉위 초기 메리의 인기는 3, 4년 만에 완전 거덜나게 됩니다. 그녀의 대외 정책은 전통적인 동군연합 개념으로 남편인 펠리페 2세를 위해서 친 스페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1556년 스페인과 프랑스가 전쟁하는데 거기에 참전하게 돼요. 의회는 참전을 반대했지만 메리는 의회를 무시하고 참전을 강행하게 된다. 그리고 1558년 스페인 영국 연합군이 프랑스에 결국 참패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대륙에 남아있던 마지막 거점인 칼레 항구를 상실하게 되죠. 칼레. 이게 유일한 메리 여왕 당시에 대륙에 남은 영토였는데 이걸 이제 결국 잃게 되는 것이에요. 자, 스페인 때문에 괜히 참전했다가 병사들을 다 잃고 그리고 왕실 세수의 30%나 되는 중요한 칼레 항구까지 잃게 된 거죠. 자,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전쟁에서도 지고 피해만 본 충격 탓에 1558년 여름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42세에 난소 종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자, 그녀는 이제 상상 임신 소동을 이제 2차례 벌이게 돼요. 그리고 임종 직전에 엘리자베스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죽게 됩니다. 2차례나 상상 임신 소동을 벌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남편과 스페인 왕실까지 왕자의 탄생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달이 지나도 출산 소식이 없었어요. 산실과 아기용품까지 다 마련해 놓고, 하지만 출산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왕자가 태어났다는 잘못된 소식이 런던에 쫙 퍼져서 백성들이 막 크게 환호하고 축제를 벌이는 소동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왕실에서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고요. 결국 출산 예정일을 2달이나 넘기고도 진통이 없고 다시 월경을 하자 그제서야 상상 임신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남편인 펠리페는 미련 없이 스페인으로 돌아갔죠. 또 나중에 메리가 임신했다고 또 편지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 상상 임신일 거야 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원해도 영국으로 오지 않았다. 이번에도 20달이 지나도 출산의 기미가 없자 폐경을 임신으로 착각했다는 조롱만 받게 되죠. 이 메리의 임종 때는요, 그 옆에 지켜야 될 시녀, 시종도 제대로 고용하지 못한 채 거의 메리 혼자서 극심한 절망 가운데 죽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메리 1세 다시 가톨릭으로 회귀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